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정외과 팀의 이수빈, 서화영입니다. 저희는 오늘 SDGs 11번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몽골을 대상으로 한 ODA 전략을 제안하겠습니다. 저희가 던지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왜 몽골인가? 왜 도시인가? 기존의 ODA는 무엇을 놓쳤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하는 것이 오늘 발표의 핵심입니다. ODA 협력 대상국을 선정할 때 흔히 가장 가난한 나라를 떠올릴 수 있겠지만 저희는 ODA 원조 이후를 생각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종료되어도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고 그만큼 주인의식이 있는 국가를 컨설팅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목적에 부합하는 국가를 찾기 위해 세 가지 기준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정치적 안정성입니다. 몽골은 민주주의 지수가 높은 민주국가로서 원조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보장됩니다. 둘째, 안정적인 자원 기반입니다. 막대한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ODA가 단순 시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자립과 상호 우애로 전환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셋째, 강한 개발 의지입니다. 몽골 정부는 스스로 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도시 개발을 국가 의제로 삼고 있습니다. ODA 협력 대상국이 주인의식을 가질 때 ODA는 성공합니다. 몽골은 이 세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왜 SDGs 11번인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몽골의 위기는 기후 문제가 아니라 도시 문제다라는 점입니다. 흔히 몽골하면 혹한으로 인해 가축이 떼죽음 당하는 조드로 기후 재난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조드로 생계를 잃은 유목민들이 기후 난민이 되어 수도인 울란바토르로만 몰려드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도시라는 대안책이 없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입니다. 그 결과 울란바토르는 몽골의 인구 절반 가까이가 집중되는 극단적인 일극 집중 도시가 되었고 게르촌 난개발과 세계 최악의 수준의 대기 오염, 교통마비라는 도시 문제로 폭발했습니다. 즉 기후 충격이 도시로 전이되어 증폭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법도 기후가 아닌 도시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원조는 어땠을까요? 저의 진단은 분명합니다. 기존 ODA는 땜질식이었습니다. 즉, 이미 발생한 결과를 완화할 수 있지만 결과를 뒤집거나 원인은 건들지도 못했습니다. 실제로 세계은행은 울란바토르 게, 어, 게르촌 정비 사업을, 아시아개발은행은 울란바토르 도시교통 사업을, 국제금융공사는 친환경 주택을, 자이카는 신울란바토르 국제공항을 지원했습니다. 모두 의미 있는 사업이죠. 그러나 도시가 터지면 땜질하고 또 터지면 땜질하는 시기입니다. 즉, 기존 ODA는 도시에 몰린 사람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를 다루지만 저희는 애초에 왜 수도에만 몰릴 수밖에 없는가에 의문을 두었습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사후 대응이 아니라 수도로만 향할 수밖에 없는 인구 흐름 자체를 다른 도시라는 대안으로 제시하는 원인 해결형 ODA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몽골 정부는 국가 장기 발전 전략 비전 2050을 통해 이미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비전 2050의 핵심은 지역 균형 발전과 거점 도시 육성입니다. 울란바토르 일극 체제를 벗어나 다르한 하루오린 등을 분산된 거점 도시로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 저희가 해야 할 제안은 몽골의 공식 정책 의지와 정확히 맞물립니다. 새 국가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 그것이 저희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다만 비전 2050에서 도시 선정과 방향성은 있지만 실제 두 도시에 관한 청사진이 흐릿하여 개발 착수가 지연되고 ODA는 의지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청사진을 뚜렷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본격 도시 다극화 전략 설명에 앞서 한국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한국은 청사진에 참고할 레퍼런스이자 메타포이고 또 비전 2050 전략에 박차를 가해줄 주요 협력국입니다. 이는 분산된 ODA 주체가 아니라 뚜렷한 주체를 선정함으로써 구체적인 전략 제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 한국인가? 첫째, 한국은 이미 몽골인의 일상 속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발표 자료에도 보이듯 울란바토르의 아파트 단지 풍경, 이마트, CU, 한국 브랜드와 K 콘텐츠는 이미 몽골 도시 공간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둘째, 한국은 이미 수도권 집중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경험을 가진 나라입니다. 광역시 육성, 산업도시 조성, 신도시 개발, 행정기능 분산 등을 실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즉, 몽골이 지금 겪는 도시화 단계와 한국의 과거 경험 사이에는 구조적 유사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형 모델은 이미 형성된 생활 양식과 도시 감각을 연정하고 체계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한국형 ODA는 라이센싱과 상, 상생의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한국의 도시 운영 경험, 산업화 노하우, 철도 기술을 몽골의 주인의식 아래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과 기업으로 침투하거나 외부 맥락 없는 모델을 이식하는 방식이 아닌 빌려주기의 방식, 쇄국 맥락에 맞는 원조라는 ODA 정신과 일치합니다. 네, 이제 구체적인 전략으로 들어갑니다. 도시 다극화를 위해 육성할 첫 번째 도시 다르안입니다. 저희가 다르안에 붙인 이름은 몽골의 울산인데요. 한국의 울산이 1960년대 중공업 클러스터로 농업국 한국을 산업국가로 바꿨듯 다르안이 바로 지금 이 단계에 있습니다. 철광 구리 가공의 잠재적 거점, 인근에 5억 톤 규모 철광 매장지가 있고 다르안 메탈런지 플랜트라는 대규모 광업단지도 이미 존재합니다. 목표는 하나입니다.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 지금 몽골 산업은 원강 수출하는 1차 산업에 고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조도 문제가 아니더라도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울란바토르로 몰리게 되는데요. 저희는 다르안이 원강 가공 단지를 통해서 광물을 강대국에 수출하는 1차 산업국에서 원강을 가공해 부가가치 산업국으로 전환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이는 몽골 2030 노동 세대를 일자리로 공략해 다르안으로 찾아오게 만들 수 있는데요. 건설 설비 인프라 도입을 위한 차관은 수출입은행과 코익화, 제조업 연계정책과 기술자문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은 포스코와 현대제철과 같은 민간기업, 이렇게 정부와 민간이 합작하는 패키지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거점은 하르오린입니다. 저희가 하르오린에 붙인 이름은 몽골의 세종 경주인데요. 바로 행정과 문화 관광을 공략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르오린은 13세기 몽골 제국의 옛 수도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 오르온 계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몽골 정부가 이미 신수도 후보로 공식 지정한 2024 국제 도시계획 공모까지 진행했는데요. 그렇기에 ODA가 진입할 타이밍은 바로 지금이라 보았습니다. 전략은 두 트랙으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트랙 A로는 관광입니다. 국내 여행객, 외국 여행객, 상업인구 유치를 위해 유적 발굴과 박물관 원조, 그리고 이를 홍보할 마케팅에 초점 맞췄습니다. 문체부,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청 등을 통해서 카라코름 유적 발굴 복원, 경주 모델의 디지털 박물관 구축, 한몽 관광 연계 패키지를 제시해 보았습니다. 트랙 B에서는 행정 분산을 통해 인구뿐 아니라 수도 과밀화로 고생하는 울란바토르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종시 건설 노하우를 전수하는데요. 행정안전부, 코이카 등의 부처가 이전 로드맵과 스마트시티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외부에서는 관광객을 불러일으키고 내부에서는 행정 인구를 이동시키는 두 가지 흐름으로 도시를 살릴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점 도시를 만든다면 이제 있는다라는 건데요. 현재 몽골의 철도는 주로 러시아와 중국을 잇는 무역축 수출 중심입니다. 즉 자원을 수출입하는 통로로는 기능하지만 몽골 국민이 일상적인 이동과 거점 도시 간 연결을 위한 인프라로는 충분하지 않는 건데요. 저희는 울란바토르, 다르안, 그리고 하르오린에 있는 철도망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철도는 단순히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사람이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고 도시 간 기능을 나누고 국가 전체 균형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 구조의 뼈대가 됩니다. 또한 철도는 SDGs 11.2와도 직접 연결되는데요. 항공이나 자동차보다 탄소 배출이 적고 대중교통 기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몽골은 철도 장기 확장 계획을 통해 이미 철도망에 대한 필요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여기에 앞서 제시한 다극화 도시라는 거점축과 그 거점이 있는 철도망이라는 구체화된 전략을 제시했던 점에서 차별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전략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특화된 한렌지 대응 철도 기술과 스마트 운영 기술이 몽골과 잘 맞는다고 보았는데요. 몽골은 혹한, 조드, 노후 인프라 같은 조건 때문에 일반적인 교통 인프라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의 안정성과 유지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한국은 첫째, 센서 기반 실시간선으로 모니터링, 둘째, 사계정 대응, 한렌지 차량 및 선로 설계, 셋째, AI 기반 통합 관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의 철도 AI는 단순히 선로를 깔아주는 것이 아니라 극한 기후에서도 작동 가능한 유지관리 체계를 남겨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조드 현상에 관한 단 하나의 피난처인 울란바토르로 모이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 외 도시들이란 대안책으로 분산되는 두 도시 거점 양성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그렇게 양성된 두 도시에 있는 철도망까지 제안드렸는데요.
기존 ODA 전략은 울란바토르라는 조드의 유일 대피처에 인구 밀집을 일시 완화하는 데만 집중하였습니다. 저희는 그런 현상을 구조부터 바꾸어 다른 도시와 철도라는 더 넓은 범위의 공간 범위에 대안책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공여국 중심의 의제 설정과 수원국 맥락을 고려하지 못한 원조에서 수원국의 주인의식과 맥락을 고려하였고, 이를 통해 한국은 파트너이자 서포터이고 수원국인 몽골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략은 SDGs 11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와 네 가지 세부 목표와 연결되는데요. 다르안과 하르오리는 11.1 주거를, 철도가 11.2 대중교통을, 다극화 설계 자체가 11.3 포용적 도시를, 하르오리는 11.4 문화유산 보호를 충족합니다. 이 점에서 지금까지 전략이 SDGs 11번과 몽골의 비전을 가로질르는 전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문장 정리하겠습니다. 도시를 짓는 ODA가 아니라 도시의 구조를 바꾸는 ODA. 몽골의 비전 2050과 한국의 경험이 만나는 지점에서 원조가 끝난 뒤에도 몽골이 갈 수 있는 길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정일과 팀의 제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그 특히 정에 가시니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 몽골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되게 특성이 있잖아요. 북한과의 관계라든지 뭐 태평양 쪽으로는 일본과 미국이 있고 이제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또 특수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몽골의 좋은 물류망을 연결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중국과 러시아를 이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더 많은 이익이 있을 수 있냐라는 관점으로 막 비판을 하거나 공격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지금 질문하신 게 저희가 만든 물류망이 러시아와 중국을 좋게 만들어서 비판받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저희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들이 그 수출입에 관련된 공급망에 제한되어서 저희의 제안은 그 물류망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공급망을 만들자라고 했던 것이어서,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는 기존의 몽골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일단 몽골이 내륙 국가로서 사실상 무역이나 수출입을 하는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와 경제 무역을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미국의 그 호르무즈 해협을 막았다고 해서 이란을 욕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공격한 미국을 주체적으로 욕하는 것처럼 몽골이 그들과 교류를 한다고 해서 몽골 자체가 비난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발표 들으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존 ODA는 땜질식이다. 땜질식에 동그라미 쳤거든요. 옆에 코이카 분 계시는데. 네, 그래서 땜질식이다 동그라미 쳤고요. 오늘 뭐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 요즘에 청년 정책들, 뭐 청년 보좌관들 이렇게 많이 해서 다양한 주체에서 의견들 내잖아요. 오늘 그런 정책 의견을 듣는 듯한 느낌이 들었었고요. 저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이거든요. 저희 기관은 지방 공무원을 교육 훈련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협력국에서도 지방의 균형 발전, 지방 공무원들을 교육하시는 그 뭐 차관님들이나 고위급들이 많이 방문을 하세요. 그래서 말씀 주셨던 것 같이 다른 협력국에서도 많이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한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많이 관심이 있는 분야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그 저희 행안부에서도 K 주소 체계라고 해서 한국의 뭐 균형 발전이라든지 도시에 대한 체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출하고 있거든요. ODA 사업 통해서요. LX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아주 광의적인 부분에서 두 분이 많이 고민을 하시고 오늘 아이디어를 발표해 주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이 아주 문제 제기도 결론도 명쾌하고 아주 선명하게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 올해 처음으로 그 외국인 유학생 포함시켰다. 저는 이 저기 토픽을 들으면서 야, 저기야말로 몽고에서 온 학생을 하나 참여시켰더라면 아마 훨씬 더 좋았을 거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말하자면 그 외부와 내부의 시선을 함께 응축시켜 풀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저는 우리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 이제 그 인재육성 개발원에서 그 몽고에서 오신 뭐 차관들, 그러니까 고위 공무원들이 연수를 오거든요. 그럴 때 저 두 분을 초청해서 그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래서 몽고가 안고 있는 문제 현안을 저 열정 어린 학생들이 던지는 건 저는 아주 정말 대단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사실 이게 이제 우리 센터장님이 그 좀 다리를 놓으신다면은 코이카라든가 외교부라든가 이분들한테 이분들이 정말 그 새롭게 바라보는 ODA의 시각 이런 걸 좀 그 언제 이렇게 그 한번 그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하신다면은 우리나라 그 ODA에 대해서 이 저기 청년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생각고 이렇게 그 아이디어가 많은 청년들이 많다는 걸 알렸으면 그런 기회가 있더라면 훨씬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주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